2022년 상반기 상장사 영업실적 통계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샘플은 120개 업체를 샘플링 했는데요. 코스피 업체가 한 8할 정도 되고, 코스닥이 한 2할 정도 되겠습니다. 120군데 업체 중에서 매출 하락은 16개 업체로 나왔습니다. 13.3%. 여기 질문에서 86.7% 업체가 매출이 증가했다고 GDP라고 있는데 경제 성장이 상승했을까? GDP가 상승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어요. 요 표를 만드는 데는 엑셀 시트로 지난한 작업 시간이 필요로 했습니다만은 밑에 나와 있는 회사들은 그래프를 선택했을 때 120군데를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엑셀 프로그램이 임의적으로 추출해내서 표시하는 그런 회사 이름이 되겠습니다. 이거 보면은 여기 제로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우측에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업체들이 상당히 포진되어 있다. 이렇게 이제 보여지죠. 그러면 이게 좀 장밋빛이냐?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120개 업체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경제 성장을 샘플링 하는데 통계 내는데 저는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영업 비용은 영업 잠정 공시 내용에는 영업 비용을 표시를 안 하는데 제가 산출을 한 금액입니다.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.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을 빼면은 이제 영업 비용이니까요. 영업 비용은 이제 매출원가 더하기 이제 판매 관리비가 되겠는데 감소한 업체는 120개 업체 중 13개 업체에서 10.8%. 그러니까 영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업체는 크게 없었다 이거죠.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이렇게 말하자면 영업 비용 증가하는 그런 요인들이 되겠습니다. 주요 원인이라고 보입니다. 근데 아까 앞에서 봤듯이 매출 증가의 어떤 폭보다는 요게 좀 작으니까 영업이익들이 많이 났을 것 같다라고 일단 인식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통계라는 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. 그래프로 보는데 영업이익 증가율인데요. 이 제로에서 다 대부분 놀고 있고 이게 왜 이렇게 그래프로 나올 수밖에 없냐 그러면은 이 최저의 3000% 이하 이상으로 떨어진 업체가 있는 반면 여기 한 4000% 이상으로 올라온 극단의 업체가 있습니다. 이럴 경우에는 중간선 0% 제로에서 뭐 이익을 낸 업체들이 그렇게 눈에 그냥 비주얼로 안 보이는 거죠. 그래서 통계의 극단값을 없애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 극단의 세계가 어떤 분명히 큰 원인이 있어 가지고 분석의 대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것은 또 월가의 현재라는 탈레브가 얘기한 내용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 극단치를 없애지 않고 그려봤습니다. 그려본 게 아니고 통계를 내봤습니다. 그런데 120개 업체 중 영업이익 증가 업체는 50%입니다. 딱 60개 업체더라고요. 카운트를 해보니까. 그러니까 반은 이익을 냈고 반은 이제 영업이익이 감소를 한 거죠. 그러니까 매출액은 다 증가했어도 영업이익은 증가를 안 하고 내려간 업체가 50%나 된다는 얘기죠. 그러면은 실질소득은 떨어졌다는 얘기고 국민소득도 떨어졌다는 것으로
그렇게 그 비유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양극단 두 군데 회사, 오른쪽 회사, 그 다음에 이제 그 손실을 본 회사, 그 3,000%, 4,000% 빼고, 그 600% 떨어진 데는 그냥 놔두고,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600% 정도 그 영업이익이 상승한 데 놔두고, 이렇게 하면은 이 끝부분이 뭐 DL로 나오는데 DL은 아닐 거예요. 왜냐면 이제 그 엑셀이 이렇게 120군데를 다 표현 못하니까 하는 건데, 그 개별 어떤 표로서는 제가 확인은 할 수는 있겠지만, 추세를 보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두 군데 회사만 보더라도 50% 중에서 이익이 좀 난 업체들이 조금 있긴 있네. 근데 대부분의 그 업체들, 중간에 있는 업체들이요. 요걸 이제 가우스 분포라 그러나요? 그거로 보면은 아마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. 이익이 별반 뭐 줄어도 얼마 안 준, 이익이 나도 얼마 안 준 게 한 이렇게 전체 그래프로 봐서는 한 5할 때들은 다 그냥 중간선에서 그냥 조금씩 플러스 마이너스 놀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. 그러니까 형격적으로 우리는 오른쪽으로 우상향으로 가는 우리는 그런 기업이 돼야만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. 기업은 오늘도 내일도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국가도 오늘도 내일도 국익을 위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런 우상향 되는 기업들이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가는 기업들이 많았으면 하는 게 희망사항인데, 현재 2020년은 그렇게 돈을 번 기업은 많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, 또 크게 손실은 본 기업이 또한 여기 있다 이렇게 낭떠러지기로 팍 떨어지고, 이쪽은 이제 그래도 좀 크게 올라간 데 있고 완만하게들 조금 올라가고 있고, 이게 우리가 한 45도 정도로 쫙 이렇게 상승했으면 얼마나 좋을까,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합쳐 가지고 표현을 해 보면은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소팅 기준을 잡았어요. 그러니까 이제 앞장에 나와 있는 영업이익률은 이렇게 표시이 되는데, 매출액과 이 영업 비용의 변화를 보면은 이렇게 말하자면 매출액과 그 다음에 이제 검은색이 이제 영업 비용 증가율인데, 이 갭이 큰 데일수록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거죠. 여기에서들 보면 우측에서 보면은 다 고만고만하게 매출액의 증가액이 있지만은 영업 비용이 다들 그렇게 거의 이 동반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큰 차이가 없지만은 영업이익률로 봐서는 이렇게 이제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.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아마 영업이익이 많이 난 거로 되어 있고, 여기 대한항공 나오고 심텍 나오고 SK 이노베이션 나오고 송원산업 나오고, 요 정도 이제 눈에 띄네요. 코텍도 좀 눈에 띄고 그렇습니다. 삼성전자가 어디쯤 들어가 있는지 잘 확인이 안 됩니다만은 아마 우측에 조금 좀 이쪽에 좀 어딘가 언저리에 좀 있을 겁니다.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여기 있고 기아도 여기 좀 그렇게 크게 안 난 거로 되어 있고요. 네이버도 별 볼일 없고, 건설회사도 좀 별 볼일이 없는 것 같고, 현대모비스가 좀 떨어졌고, 효성중공업 떨어지고, 금호석유화학 좀 떨어지고, LG화학 떨어지고, 그런 셈이네요. HDC 현대산업개발 좀 이렇게 팍 떨어지고 있고, 카카오페이가 지금 팍 떨어진 거로 나오네요. 이런 식으로 좀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.
자, 상반기 그 실질적인 그 사업 보고서가 공시가 되는 대로 스루풋 회계를 분석을 해서 스루풋 분석을 해서 통계를 내더라도 이런 그래프 형태가 크게 변하진 않을 거예요. 하지만은 원가 회계의 그 손익과 매출 변동과 그 원재료비 이 원인 뭐 이런 거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향후에 더 하반기에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 상반기 거를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. 이런 말씀을 좀 저도 여기에 해당되는데요. 가장 힘들게 버티는 비상장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어떤지는 일반인은 피부로 느낄 것이다. 저는 그 현재 그 회사 이름은 스카이어 홀딩스라고 거창하지만은 자영업자거든요. 저도 매우 힘듭니다. 저의 상품은 그 두뇌 상품이기 때문에 지식 상품이기 때문에 잘 안 팔립니다. 왜냐면 유튜브라든지 또는 뭐 난다긴다 하는 컨설팅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는 어떤 그 틈새 시장 차별화를 위해 가지고 스루풋 회계라는 것을 분석해서 소개하고 있는 중인데요. 이런 마케팅 효과에 의해서 그 얻어 걸릴 수 있는 그런 영업 기회는 아직 크게 잡지 못하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. 다들 이익이 그 잘 나는 업체에서는 거래처로서 그 이렇게 그 사업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없고, 아까 그 보자 그러면은 50%그 왼쪽에 있는 영업이익이 하락하는 데가 많을 경우에는 조금 더 그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개념으로 조금 사업 기회가 생기길 저는 이렇게 그 통계를 하면서 같이 어떤 그 제약이론 경영을 같이 하는 그런 어떤 그룹 뜰하고 희망을 좀 잡아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통계 작업을 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